안녕하세요.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6학년 수학 교육과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도 역시 6단원이고요. 살펴보면요. 처음에 분수의 나눗셈, 각기둥과 각불, 소수의 나눗셈, 비와 비율, 여러가지 그래프,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입니다. 이제 6학년까지 왔으니까 모든 기초적인 연산을 다 끝내야겠죠. 그래서 나눗셈 파트가 6학년에 들어있어요.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의 나눗셈이 모두 1, 2학기에 모두 배치되어 있고요. 차분히 해나가는데 만약에 1학기 때 조금이라도 삐끗이 나면 2학기 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1학기 때부터 꼼꼼히 계산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계산이 많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들을 하나둘씩 뒀어요. 각기둥과 각불이 딱 그 쉬어가는 타이밍 같아요. 그 다음에 비와 비율 새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의.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계산이 많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부분도 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합니다. 1단원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자연수, 이렇게 자연수로 나누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는 몫이 1보다 작은 경우, 몫이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보고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는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이렇게 배우게 돼요. 이 부분을 그 원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2학기에 가서 배우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나 분수 나누기 분수 하기 전에 원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를 꼭 알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리를 알면 그 다음 계산 방법은 우리가 곱셈처럼 알고리즘화 시킬 수 있거든요. 6학년 1학기 2단원 각기둥과 각불입니다. 살펴보면 각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각불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돼요. 이제 평면도형에서 입체도형으로 넘어가면서 입체도형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연산이 없으니까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전개도 부분을 파헤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초등학교 마지막이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만들어보고 오려보고 잘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개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개도 만들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이 만들어보고 많이 만져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단원 소수의 나눗셈 단원입니다. 소수의 나눗셈은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배워요. 나눠 떨어지는 경우, 소수점 안에 0이 필요한 경우, 몫이 1보다 작은 경우 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하나하나 해가면서 배우겠는데요. 중요한 건 자릿수 맞춰서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 여기서 배운다는 거 알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마지막으로 목의 소수점 위치까지 이렇게 해서 연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원 비와 비율입니다. 비와 비율에서는 간단해요.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배우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비와 비율 부분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온 개념이에요. 여태까지 나왔던 개념이 아니라 처음 나온 개념이고 특히 비에서 비율로 넘어가고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하지만 실상 우리 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백화점이나 어디 가보면 30% 세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게 바로 백분율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실생활 문제가 위주로 나오겠지요. 실생활 문제에 대한 독해력 중요합니다.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단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세 가지나 배워요. 그 다음 그래프 읽기, 여러가지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차곡차곡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하나 배워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하면 통계 단원은 마무리거든요. 초등에서 모든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요. 특히 여기 있는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는 비율 그래프예요. 여태까지 나온 것들과 다르게 비율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있는 단원, 비와 비율이 되지 않으면 이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석하는 능력이 많아요. 앞 단원을 확실히 해야 이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 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다양한 그래프를 읽는 것과 그 다음 어떤 자료를 봤을 때 그 자료를 여러 가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관련해서 통계 포스터 만들기도 많이 하니까요. 재미있는 포스터 만들면서 그래프 제대로 익혀주세요. 마지막 단원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건널비와 부피 단원이 계산의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겨워도 초, 중, 고 중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 열심히 해주세요. 처음에 부피 파트가 나옵니다. 부피라는 건 처음 나오게 되었지요. 처음 측정할 때에는 방법이 있었죠. 직접 비교, 간접 비교, 그 단위의 필요성을 알고 단위를 만들고 그 단위를 정의하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부피를 구해보는 이 순서대로 배워요. 여기 나와 있는 1세제곱미터를 정의하게 됩니다. 1세제곱미터를 정의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건널비를 배우게 돼요. 건널비는 부분에 있는 넓이잖아요. 건널비까지 오면 여러 가지 넓이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5학년 1학기
맨 마지막 6단원의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직육면체의 겉넓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문제들 살펴보면 다양한 입체 도형의 이런 사각기둥의 겉넓이도 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해보려면 다양한 도형의 넓이 외우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 살펴보고 기억하시면 이 단원 푸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6학년 1학기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다시 한번 슬라이드 꺼냈어요. 가장 중요한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연산 기억하시고요. 비와 비율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뒷부분에 비례식 부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복습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이번에는 6학년 2학기 수학입니다. 앞에 1학기와 마찬가지로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하면서 이제 모든 연산이 정리가 돼요. 공간과 입체에서 쌓기나무 배우고요. 비례식과 비례배분에서 앞에 비율파트와 연결되기 익숙하고요. 원의 넓이, 가장 쉬어가는 코너, 원기둥과 원뿔, 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 이야기해볼게요. 1단원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살펴보면요.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 그 다음 자연수 나누기 분수,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입니다. 앞부분 1학기 때도 분수의 나눗셈 했죠. 앞에서는 나누는 수가 모두 자연수였어요. 근데 이제는 모두 다 분수예요. 이 부분을 알고리즘화 시키면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알고리즘화 시킨다라는 건 순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해서 탁탁탁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만 지켜서 계산하면 매우 간단한데 사실 그 순서까지 가는 그 증명이 좀 복잡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증명 알게 공부를 하면 좋고요. 만약에 나는 거기까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이 단원만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다. 계산만이라도 확실히 하고 싶다 하면 그 계산하는 순서 그 단계만 기억해서라도 꼭 계산이라도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품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소수의 나눗셈은 소수 나누기 소수, 자연수 나누기 소수 이렇게 해서 1학기 때는 모두 자연수로 나눴죠. 이제 2학기 때 들어와서는 소수로 나누기를 연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로 나눌 때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10 나누기 3도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내 몫을 반올림하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연산 드디어 마무리입니다. 연산 드디어 마무리니까요. 제일 연습해야 되는 건 연산하는 거 연습 끝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방학 때도 연산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다양한 연산 문제집을 이용해서 연산 마무리하기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저학년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1일 수학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순서별로 단계별로 연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프린트 하셔서라도 연산 꼭 마무리하세요. 3단원 공간과 입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쌓기나무를 배우게 되는데요. 쌓기나무가 원래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학년에서 배웠는데 하고 올라가더니 결국은 6학년까지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가 도형에 대한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도형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아요. 직접 해봐야 합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쌓아보고 이 부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마지막 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학교 가기 전에 숨통을 트이게 재밌는 활동이나 재미있는 것들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쌓기나무 관련해서 재미있는 활동이나 만들기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보드게임이나 그리고 소마큐브 등 하면서 쌓기나무에 대한 감각 키워주세요. 제가 수익쌤 사이트에 재미있는 쌓기나무 활동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입니다. 비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요. 1학기 때 비와 비율 배웠잖아요. 그 비와 비율을 알아야 비의 성질이 제대로 되겠죠. 만약에 수학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면 비와 비율 문제 풀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이 단원 들어오면 훨씬 더 하기 좋거든요. 비와 비율 단원 살펴보고 여기로 들어오세요. 다음에 비례식 파트 배우고요. 비례식의 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례배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이 단원은 계산이 어렵거나 연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문장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문제 파악하는 거, 문제 꼼꼼히 풀어가는 거 잘 해가길 바랍니다. 5단원 원의 넓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가장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계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초, 중, 고를 모두 통틀어서 계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겨내면 재미있어 하는 단원이 될 수 있고요. 나는 소수의 곱셈, 나눗셈 모두 자신 있고 연산은 문제가 없어 하면요. 연산에 힘을 빼지 않게 계산기 등 사용하면 이 단원이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니까요. 계산기 사용 고려해보세요. 단원의 순서는요. 원주와 지름 관계, 원조율, 원주와 지름 구하기입니다. 제가 이 단원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수학답고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 수가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단원 할 때 아이들하고 진짜 원 가지고 다 재봤거든요.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원의 둘레와 지름과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는 것들을 해봤어요. 이렇게 탐구하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초등학교 빠이빠이잖아요. 초등학교 마지막에 수학을 조금 더 체험해보고 해보는 수학을 한다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을 때 수학을 좀 더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원조율 3.24 막 이렇게 외우게 기억하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작은 원, 큰 원 다 해봐서 와 비율이 일정해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의 넓이, 어리막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 원의 넓이 구하기 파트입니다. 적분이지요. 적분하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고등수학까지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 나오면 너무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알게 하지 마시고요. 꼭 직접 쌓아보고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도출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예전에 저는 애들하고 초코파이를 해봤어요. 코로나 이전이어서 초코파이를 진짜 잘라서 만들어 보고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수학을 몸소 익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단원에서 말이 길어졌는데요. 마지막 단원입니다. 원기둥 원뿔 9고요. 가장 가벼워요. 원기둥과 원기둥의 성계도 원뿔 9. 이쯤 되면 하루에도 끝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 것보다 즐겁게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만들어 보세요. 점토로도 만들어 보는 것도 권하고요. 그 다음 전개도 가지고 만들어 보고 제가 관련해서 원기둥, 원뿔 9, 스크시 만들기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팝업 만들기나 스키시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를 통해서 몸소 체험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6학년 정리할게요. 1학년부터 열심히 다 교육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6학년이네요. 모든 연산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초등 수학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드디어 추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 거 하고요. 두 번째로 연산의 완료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연산을 마치지 못하면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방학 때라도 수학을 어려워한다 하는 친구들은 연산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식 세우고 노트에 계산하게 해야 합니다. 1단원부터 이제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집 한쪽 끝에 끄적끄적 풀지 말고요. 수학 노트 꼭 사셔서 수학 노트로 노트 정리하는 습관 들여주세요. 그래야 중고등학교 때 자신 있게 수학합니다. 또한 이제 드디어 마지막 6학년이니까요. 좀 더 수업 시간이나 여러분이 할 때는 좀 더 즐거운 수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수학에 대해서도 흥미를 떨어지지 않게 수학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익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모두 수학을 좋아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쌤 감사합니다.